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9년 군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 군도 군무원 국어 강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는 기본 강좌와 문제풀이 강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강좌는 국어의 전체 영역인 국어 지식, 국어 본질, 그리고 문학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국어 지식 영역은 흔히 이제 문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문법과 그 다음에 언어 규범이 바로 이제 국어 지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까지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문법, 언어 규모, 어휘까지 포함을 시키면 국어 지식에서 보통 한 12문제에서 13문제가량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국어 지식 영역에 바탕을 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영역이 그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제 강좌 구성도 이 국어 지식 영역 파트에 약 한 50% 이상의 어떤 그 비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어 본질 영역입니다. 국어 본질 영역은 이제 듣기, 국어의 본질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여러분. 듣기, 말하기, 자, 그 다음에 읽기, 쓰기인데요. 듣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간접 평가하기 때문에 듣기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이 경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말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도 실제 이제 그 화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평가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듣기나 말하기는 추후에 이제 면접 과정을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면접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 본질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읽기하고 쓰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읽기는 바로 이제 비문학, 그죠? 예, 비문학. 쓰기는 이제 실용글 쓰기 능력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문법과 언어 규모, 어휘 이 파트는 사실은 그러니까 국어 지식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 그러니까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아니고요. 이거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업무 수행과 관계된 부분은 바로 이제 읽기하고 쓰기죠. 읽기는 여러분들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제 그 공문서를 이제 그 받아가지고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핵심을 간추리고 그걸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과정이 모두 읽기와 이제 쓰기 능력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군무원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서 욕을 먹냐면 이 그 어휘 문제, 어휘 문제 특히 이제 뭐 고유어나 뭐 이렇게 한자어나 이런 그 어휘 문제를 출제를 하면 이건 이제 뭐 고유어 한자어 예를 들면 또 관용어 같은 거 이런 걸 출제를 하면 사실 이건 대단히 지엽적인 거기 때문에 그죠? 지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출제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컨대 뭐 토지 속에서 어디 뭐 그 잘 쓰지 않는 옛날 허비들 찾아가지고 그 뜻 물어보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은 내지 말아야 돼. 근데 이 읽기 쓰기 즉 비문학 독해 능력과 실용글 쓰기 능력을 묻는 문제는 여러분들의 업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무리 많이 출제를 해도 이건 당연히 바람직한 문제 출제 유형이지 잘못됐다는 소리 안 들어. 그래서 아마 출제자는 가장 부담이 없는 이 비문학 즉 비문학과 쓰기 능력을 묻는 이 국어 본질 영역에서 출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보통 한 30%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30%. 근데 여기서는 이제 30%에서 이상 40%까지 출제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이제 문학 영역입니다. 문학 영역. 문학은 이제 비문학과 비문학이 아니 참. 이제 비문학과 이제 다른 이제 그 대립되는 영역인데 문학은 이제 고전 문학이고 뭐가 있어요? 현대 문학이 있죠. 그죠? 고전 문학, 현대 문학이 모두 출제 범위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출제 그 양만 보면 이 문학 영역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지만 이것도 예컨대 뭐 수학 능력 시험처럼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추리 상상적 사고나 또는 뭐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은 어디까지나 보편적 상식,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내지는 이제 군무원으로서의 보편적 상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일반적 능력을 묻는 문제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오히려 부담이 덜합니다, 여러분. 문학은 이제 그 보편적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 다만 우리 군무원 국어의 특성상 이 문학이 다른 그 이제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지방직 시험과는 달리 그 문학사적인 문제, 문학사나 또는 그 문학 이론 이런 국어 지식적인 측면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어사에 대한 지식, 국어 문학사에 대한 지식이 이 군무원 국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문학사 특강 자료 꼭 그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문학사 내용을 쭉 이렇게 꿰뚫고 있어야 돼.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여러분께 파노라마식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강좌를 수강하시면서 특히 그 문학사에서 이걸 뭐 다 외울 수 없으니까, 그죠? 머리에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제가 이제 사건 위주로 이렇게 쭉쭉 설명을 드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수업한 내용 정도는 쭉 이렇게 꿰고 있어야 돼. 그런 정도는 알기 바랍니다. 문학 영역이었고 문학사 이제 출제된다라는 것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 이런 군무원 국어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해서 자, 단원 평가 문제에 제가 그런 그 어떤 우리만의 특성들을 녹여낸 문제들이 이 단원 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이제 그 앞서 출제된 문제들의 유형, 패턴을 익힘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출 문제를 쭉 보면서 제가 얘기한 것들, 문학에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문학에서는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는지 저 선생님이 한 얘기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국어 공부의 방향을 잡는 데 필요하다. 기출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될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그 대체적으로 출제자들이 그 기존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러니까 각각 영역별로 그러니까 고른 배분을 이제 하는 것이 특징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해는 국어 지식에서 뭐 10문제를 출제했다가 다음에는 국어 지식에서 뭐 한두 문제 출제하고 이렇게 출제하지 않는단 말이야. 보통 이제 요 패턴 50%, 30%, 20%, 그죠? 문학은 20%입니다. 요 패턴에 맞춰서 이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그런 패턴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강의의 구성을 설명드렸고요. 다음 이제 본 강의의 특징입니다. 철저히 최근 출제 경향에 따라서 여러분 그 문제를 분석해서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이제 강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어 지식 파트에 제가 중점을 둔 이유도 최근 출제 패턴을 보니까 국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리고 이쪽 파트는 문학과 비문학과는 달리 사실은 그 어떤 선제적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아예 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학이나 비문학 독해는 뭐 조금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서 아예 못 풀지는 않거든. 하지만 이 문법 영역, 국어 지식 영역은 뭐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선행 공부가 안 되면 아예 여러분 그 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찍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잡아주기 위해서 이 국어 지식 파트를 조금 더 어떤 그 포커스를 둬서 그 조금 더 이렇게 특별하게 강좌를 이제 구성을 했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출제 경향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설계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문제가 실려 있고 또 이제 뭐 부끄럽습니다만 친절한 해설 강의를 저는 이제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선생으로서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가장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강사의 어떤 그 품위, 그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뭐 잠을 자지 않고더라도 여러분들을 뒷바라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하루를 넘지 않고 즉시적 답변을 하도록
준비된 자세로서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제 강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문국어의 전체적인 어떤 그 특징과 제 강의의 어떤 방향 그리고 구성을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묵묵히 지원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게시판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는 공부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물어봐도 될까? 선생님이 웃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것까지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에 필요한 자료라면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공해드릴 용의가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군문국어의 강자 김덕규 선생을 믿으시고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꼭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순간까지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짧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합시다. 자, 감사합니다.